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대중학교 1학년 사회를 맡게 된 서윤수입니다. 자,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영상 봤으니까 그냥 바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펼쳐야 될 교과서, 바로 비상교과서에 있는 받았던 요 교과서 지금 펴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는 페이지는 어디냐? 여러분이 잠깐 목차를 보게 되면 이 책에 차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는 세계, 다양한 지도 읽기라는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사는 세계, 다양한 지도를 읽는다.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지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도. 그렇지만 여기 중학교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지도를 바라보는 방법이라든가 지도를 해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지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도, 주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서 오늘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우리라는 학생, 아마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 한우리가 있는데, 한우리가 이제 아마 집에서 여러분의 모습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앉아서 잘 공부하고 있죠. 자, 책을 보고서 바라보고 있는데 책을 하나도 안 써있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벌써 시간이 여기서 쓱 보고 있는데 시계를 잘 보길 바라고, 엄마가 과일을 사오셨구나. 그래서 과일을 쳐다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메이저리그가 전혀 하지 않아서 선생님도 많이 슬프고 있는데, 어쨌든 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가 많으니 챙겨봐야 할 게 많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아주 잘 보게 되면 그림에 몇몇의 나라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의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이 영상의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고 한번 사회과 부도에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나라들, 아마 4개의 국가가 있을 거예요. 4개의 국가를 사회과 부도에서 찾아서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지금 바로 교과서에다가. 자, 시작! 네, 자, 여러분이 사회과 부도에서 답을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위스라든가 호주, 미국, 칠레, 이 4개의 나라의 위치 사회과 부도에서 잘 찾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한번 세계, 잠깐 좀 큰 걸 물어볼 건데, 큰 거지만 답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세계라는 것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답하기 너무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마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물론 너와 나,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말고 그냥 좀 더 정답적인 차원에서 보면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진, 우리는 중학교의 클래스에 어울리는 방법으로는 대륙과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땅과 바다, 대륙과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과 해양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은지는 알고 있죠? 맞아요. 대륙보다는 해양이 훨씬 더 물이 더 많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까? 자, 그러면 주요 대륙 한번 보게 되면, 여기 교과서에도 똑같은 그림인데 아프리카,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고, 태평양, 대서양, 남극해, 북극해 이런 것도 있는데 인도양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시아라는 것도 있고 유럽이 있는데 왜 없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줄임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유라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짬뽕시켜서 만든 게 유라시아예요. 그래서 지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한번 기본 상식 한번 테스트 해본 거니까 넘어가도 괜찮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얘기할 건데, 자, 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에 앞서서,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본다라고 얘기해요. 지도를 우리 너와 함께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도는 읽는다, 책처럼 읽는다,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다음을 좀 보세요. 지도라는 것은 원래 약속된 기호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도를 막 세밀하게 그릴 수는 없죠, 매번.
그래서 약간 추격되거나 아니면 기호라든가 도형 등을 통해서 많이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축척. 축척 같은 경우는 지도를 1대1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도를 크기를 줄여서 만든 것을 축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호 같은, 방위 같은 경우에는 숫자 4 모형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동서남북이라든가 아니면 8방향을 쓰는 경우, 여러분이 혹시라도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210방향, 360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같은 경우에는, 기호는 예를 들면 학교 모양 같은 경우는 네모자에다가 위에다가 깃발을 딱 꽂으면 이걸 학교, 아니면 십자가 모양을 쓰면 병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서 서로 약속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예를 들면 지도를 읽을 수, 지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축척, 방위, 기호 이 세 가지는 교과서 11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해봅시다. 자, 필기가 다 끝났으면 이제 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이번에 축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축척. 축척에서는 축척에 따라 구분을 대축척지도 그리고 소축척지도로 나뉘는데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대축척지도, 수축지도가 몰라. 어쨌든 대축척지도와 소축척지도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 이 동네를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대축척 지도를 씁니다. 축척을 아주 비율을 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가까운 성제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주변을 보게 되면 뭐 아파트들도 있고 아니면 홈플러스 조그마한 것도 있고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축척 지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축척 지도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보통 세계 지도, 아니면 우리나라 큰 지도,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이 빙빙 심심할 때 돌리는 지구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를 소축척 지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학습 한번 봅시다. 지구본의 표면 바로바로 해볼게요. 지구본의 표면은 몇 프로가 뻥뻥, 몇 프로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 30%는 땅, 다른 말로는 대륙, 두 번째로는 70%는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표본이 여러가지 주제의 현상을 쭉 나타내는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했던 주제, 전체적인 주제, 바로 지도겠죠. 지도 당연히. 마지막으로 OX 한번 봅시다.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은 축척 맞고, 두 번째, 방위는 지도에서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위 기호가 없을 때는 지도의 동쪽을 북쪽으로 한다.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X가 됩니다. 설마 여러분이 위에가 5니까 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오른쪽, 숫자 4에서 오른쪽, 그리고 4, 서쪽, 북쪽, 남쪽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4를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 옆에다 좀 붙여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넘어가서 교과서 12페이지라고 봅시다. 12페이지.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도. 자, 세 번째 키워드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도를 구분하는데 크게 일반적으로는 일반도 그리고 주제도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도와 주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도예요.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거, 예를 들면 세계 지도라든가 우리나라 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을 보통 일반도로가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모양을 다 나타내는 것을 일반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제도는 어떤 차이냐? 주제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라던가 경제라던가 산업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지도인데, 대표적으로 뭐 기후도라던가 인구 분포도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지도예요? 응, 지도예요. 지도예요. 네, 인구 분포도라던가 기후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원래 지도와 약간 짬뽕을 시켜서 만든 거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친숙한 주제도가 뭐가 있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발산역이라든가 주변의 다른 동네를 넘어갈 때 쓰는
지하철 노선표 같은 것도 주제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따와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9호선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은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양천향교라든가 아니면 뭐 가양역 아니면 뭐 마곡나루역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보통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 외에 예를 들면 여의도로 가고 싶다 하면 이런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도라든가 이런 지도들을 세 가지로 또 다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세도 또는 기후도, 통계도 이런 게 있는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다 이게 사실 한자말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세도라는 것은 지역과 세력을 나타내는 도라고 하는 그림이라는 뜻인데, 지력과 세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기후도라는 것은 날씨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 통계도는 다른 특별한 주제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리적 분포로 나타낸 지도를 기후도라고 하는데, 기온이라던가 강수량, 기압 등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는 보통 계절을 몇 개 가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내 생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보통 봄이 좀 짧고 여름이 엄청 길고 가을 쓱 지나갔다가 겨울이 엄청 긴 약간 여름, 겨울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고,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나라나 가까운 지역들은 4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겨울이 있을까요? 물론 있긴 있죠. 그쪽 나름대로의 겨울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겨울이 막 엄청 춥거나 예를 들면 하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북극이나 남극 같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있을까요? 그쪽도 아무래도 내 생각에 갑자기 여름이 됐다고 해서 막 예를 들면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열대, 건조, 온대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이런 지도를 기후도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세도 같은 경우는 땅의 생긴 높이와 높낮이를 나타내는 지도인데, 일반적으로 초록색이라든가 색깔이 진해질수록 이때 보통 고도가 낮은 평평한 땅, 그리고 갈색이 진할수록 고도가 높은 땅인데, 이거 옛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가물가물하죠, 슬슬.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익숙한 지도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왜 갑자기 영어 지도가 나타나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지도를 한번 따와봤어요. 자, 보게 되면 색깔이 초록색이 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닥이 낮은 지역을 뜻하는 거고, 여기 갈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역인데, 이건 100% 완전 하진 않아요. 사실 이 지도에는 100% 맞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왼쪽에 높은 산맥 지역 같은 거가 있고, 아니면 평평한 지역에서 이런 지도를 통해서도 지도의 높낮이를 알 수 있다. 지도의 높낮이를 안다는 것은 게임에 치킨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회 시간은 이렇게 게임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헛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교과서 32페이지, 사회과 부도의 32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여기 지역에 나타나는 정확한 답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잘 풀어보았으면 사회과 부도를 참고하면 1번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2번에는 어떤 탑, 3번, 미안해요. 2번에는 알프스 산맥, 순간 헷갈렸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라인강,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통계지도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선, 점, 선, 색상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 교과서 자료 3번을 보세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네모칸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4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본도 한 10칸.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를 아마 한 칸당 아마 1000만 명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은 산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나타내는 것을 주제도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통계지도라고도 하고, 방금 여기 나온 건 통계지도예요. 통계지도. 그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인종과 언어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특별한 주제 또는 통계를 나타내는지, 주제도와 통계지도는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료 1번에서 4번까지 내용에서
자연 환경을 담은 지도 그리고 인문 환경을 담은 지도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구분해 봅시다. 답을 잘 풀었을 걸 생각해. 지금은 몸풀기니까 1번과 2번이 자연 환경, 인문 환경과 이런 것들 담은 것을 3,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두 번째 내용을 다 하지는 않고 조금만 가볍게 한번 해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끊지 말고 이번 영상까지 좀 더 본 다음에 마무리 해주길 바랍니다. 화이팅!